자, 교재 54페이지 피시고요.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과표 배웠죠? 과표? 54페이지. 아니, 지금 세율 안 했잖아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과표 배웠죠? 자,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원칙이 신고가액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을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눕니다. 실제 취득금액은 국수공판장 검증을 말하는 거고 이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되면 얘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부취득은 항상 연부금액을 과표하는데 얘는 이것만 외우면 안 되겠죠?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어요? 취득세 과표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과 되지 않은 항목 이거 배웠었죠? 여기 건설자금이자 있고 연체료 할부이자 있는데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누구만? 법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고 할부인데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이고 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건축 등 개수 등은 증가한 금액을 과표하는데 여기에 건축 나오면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목변경 얘기 나오면 지목변경은 증가한 금액이 과표인데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그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잘 나온 얘기죠. 그래서 입증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없으면 되겠고. 근데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이게 원칙. 여기 예외가 뭐가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근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이 된다. 얘가 70%고 주택은 60%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에 나오고 얘네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건주가 언급이 안 되면 시가표준에 그러시면 되고 얘가 나오면 시가표준에 그러면 안 되고 공정시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법인은 법인 장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장부가에 입증할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이건 법인 다 뭐 시가표준액으로 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또 기준금액 나왔죠.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주택은 6억이라 했죠. 이 말은 80억, 5억, 6억을 초과했을 때 내니까 80억, 5억, 6억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택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빼주고 나머지 4억. 근데 얘가 과표가 아니고 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이 나와야 된다. 결론은 얘는 전체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 5억을 공제한 금액,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셋 다 뭘 곱해라? 공제한 금액을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는 전부 다 80%입니다. 주택이고 뭐고 왜? 부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10자리 다보다 80%로 간다. 양도세 값은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차익이 나면 여기서 물가상승분 장기부요 특별공제 해주면 얘가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 기본공제하면 과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순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54페이지 세율 보겠습니다. 얘는 세율이 단독으로 나올 일 없겠죠. 그죠? 가끔 어쩌다 10원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 얘도 그 박스에 보면 세율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세율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번에 말수등기, 건수라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건수로 가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0.2%예요. 잘 모르면 등록세 0.2%가 정답이에요. 1000분의 2. 자, 얘는 건당 얼마? 6,000원. 그렇죠. 말수등기 같은 건 한 건당 얼마? 6,000원. 얘는 건당 6,000원. 그리고 이 소유권 관한 등기, 요거 빼고 나머지 다 0.2%. 그러니까 웬만하면 0.2%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 지역권, 뭐 이런 거 다 뭐야? 0.2%. 가등기, 저당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매매 등은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1000분의 8, 0.8%.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 매매 등을 하게 되면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내라는 얘기죠. 지금 뭐 내는데요? 매매하면 부동산 취득세 내잖아요. 이건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거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법이 이때부터 개정됐잖아요. 1월 1일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전엔 취득세 따로 냈으니까 그 전에 내가 취득해서 취득세 내고 아직 등기 안 했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걸 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2010년도에 상속받아가지고 취득세 내시고 아직 등기 안 했어. 본인 앞으로. 그럼 등기할 때 취득세 내지 말고 뭘 내라? 등록세 0.8%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하나 사실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주택이죠. 주택 유산거래 취득하면 얘가 원래 매매가 취득세가 4%잖아요. 일반 매매가. 근데 주택은 어떻게 돼요? 취득세 1%? 2%? 3%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은 뭘 내? 등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등록세가 매매가 2%잖아요. 작년까지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너도 어떻게 해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서 지금 등기할 때 등록세 낼 때는 이거 내지 말고 원래 취득세가 1%, 2%, 3%잖아요. 요거의 반만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이거의 50%만 내라. 그러니까 만약에 6억 이하짜리를 이때 사가지고 지금 등기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1% 내지 말고 0.5% 내고 여기에 해당되면 1%, 여기는 1.5%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게 올해 추가된 부분인데 그 박스에 보면 비고표 있죠.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 취득세율에 1%, 2%, 3%죠.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네요. 그다음 세율 적용 주의사항은 거기 나와 있죠. 가감 정할 수 있다. 얼마? 50% 범위에서 뭐만? 부동산 등기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아닌 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최저한세 그래서 얼마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중과세는 얘는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3배 중과세 끝. 그거 100분의 300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에 100분의 200 한번 나온 적 있죠. 2배 아니고 몇 배? 3배. 거기까지만 다 기억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세율은 특별한 게 없어요. 통세. 그죠? 자, 취득세 금방 했죠, 우리? 자, 표준세율 있다. 얘는 가감 규정된다. 누군 안 되고 중과세는 안 되고. 자, 얘는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 매매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 상속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그리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이고 주택 유상거래는 1%, 2%, 3%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다. 그리고 면적 증가라고 하면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에 나중에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는 사치성 회사는 별골 5선주. 중과세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과밀 2개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대도시 2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까지는 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특례세는 2가지가 있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있고 중과기준세율. 여기 중과기준세율 해당되는 게 뭐 있다? 간주취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재산세 같은 경우 가끔 세율이 나오는데 이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주택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건축물은 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0.25%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매울로 끊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다. 주거지역에 공장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이거의 2배에서 0.5% 이렇게 가고 과밀공장 신증서는 5배 하는 대신 5배 5년간 중과세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있죠? 오골계는 뭐다? 비싸다. 오골계 비싸다 100%? 4%. 그죠? 오골계만 비싼 건 아니죠. 닭은 다 비싸요 요새. 기본 삐끗하면 2만 원이야. 삐끗하면 2만 원. 술 끊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니까. 술 끊었는데요. 제가 3일 됐거든요. 우리 4일 전에 어제 제가 수업 끝나고 차를 끌고 왔거든요. 비 와가지고 일찍 왔어요. 차 끌고 오니까 안 사는데 금방 와요. 1시간이 오니까. 근데 맥주가 끊었는데 김치 냉장고에 먹다 남은 맥주 6병 있었거든요.
내가 이게 걱정되더라고. 계속 이걸 없앴어야 하는데. 아이나 사러 어디 갔더니 막 잘나. 11시 딱 씻고 잘라니까 와이프가 계속 한 병만 먹을까? 한 병 먹을까? 막 그러면서, 오늘 막, 일하는데 막, 막 더워가지고 막, 맥주 한잔 시끄럽게 계속 하는 거야, 거기 옆에서. 그래서 어떻게 또, 강력 그 이사 중에서, 알았어, 그럼. 한 병만 먹자. 한 병 먹어? 2병? 아니, 많이나, 우리는 안 먹어요, 많이나. 둘이 먹으면 3병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2병 먹어, 2병. 그럼 지금 문제가 뭐야? 4병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 4병이 남았다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그럼 오늘 제가 또, 오늘 차 끌고 왔잖아요. 이거 놀러 가면 1시간 반인가 하거든요? 그럼 놀러 가면 11시 좀 넘, 11시 20분쯤에 도착해요. 그죠? 그럼 이제 씻고 나면 11시 반 되죠. 그러면 내일 제가 촬영을 해요. 근데 2시부터 해. 부루에 2시에 가. 늦게 가. 또 뭐예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아주 우울게는 갑자기 그 생각나요. 어제 그래서 오뎅하고 들었죠, 오뎅, 생오뎅 갖다가 김 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안 먹었어요? 오뎅, 생오뎅 구워가지고, 오뎅이 좀 맛없으니 후라이팬 살짝 구워가지고요.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취향이 근데, 날기 맛없지, 날기 무슨 조미된 걸로 해야지. 날기는 아무 것이 없잖아. 저는 근데 오뎅 그 하나만 먹어도 맛있어요. 원래 생오뎅, 오뎅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오뎅 좋아하고.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안 먹으니까 가게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주택은 누진했어요. 0.1에서 0.4%예요.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시험이 굉장히 잘 오는 게 뭐다?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정답으로도 아니고요. 재산세는 고급 주택 중과세 없고 일반 누진하고 똑같이 가요. 그리고 별장은 4%예요. 별장 4%. 6인들. 별장은 4%. 왜? 사치성 계산이니까. 얘는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아요. 토지금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간다.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땡. 틀렸죠. 왜? 고급 주택 아니고. 그럼 뭐 계속 강조하는 나오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부세는 세율 여기 없고요. 안 나오니까. 양도세는 세율이 개정됐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그냥. 어디? 조정 대상 지역만 개정된 거야. 근데 이거 없어요. 2주택자, 3주택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분양권.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내가면 세부 시행령이 있지만 세율 자체는 이것만 바뀐 거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본 세율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플러스 10% 얘기고 3주택은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 얘기잖아요. 얘는 그냥 무조건 50. 기간 상관없이. 이것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에.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죠?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그죠? 이렇게 되고. 원주는 상관없다 했잖아요. 원주는 상관없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6절에 등록세 부과징수. 얘 원칙, 얘도 신고 납부죠? 근데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세금은 언제까지 내라? 미리 내야 되니까 언제까지?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시면 되고. 신고 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고? 보통 징수고. 가산세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신고 납부로 간다. 이 말은 뭐다?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았다 대상 과세가 되면 3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부 다 누구랑 똑같다? 취득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동그라미 3번.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세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를 본다.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등록세면 취득세는 아니에요. 또 이걸 취득세 내면 또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다. 지목을 변경했다 쳐봐요. 말소등기 한다고 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예요? 6,00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내가 계산해도 6,000원이고 그 대한민국 누가 계산해도 금액은 6,000원이죠. 근데 굳이 그거를 금액이 딱 정해진 거를 가가지고 신고하고 돈 내고 할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가서 돈 내고 말소하면 뭐 한 걸로 본다는 거야. 신고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세 부과하겠다 안 했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등록세만 있는 특징입니다. 잘 봐두시고. 가산세 밑에 나와 있고요. 그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인데 감면받으면 뭘 낸다? 농특세 20% 내시면 되고 아까 했죠?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20%,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 2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취득세는 납부방법이 뭐라 했죠? 신고납부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 부과되고 가산세 부과되면 보통 징수고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 빼곤 다 60일. 증여받아도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셔야 되고 얘가 만약에 뭐라고 나면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죠? 허가 전에 거래대금을 안 납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리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빼고 나머지 일반과세, 중과세, 비과세, 과세되면 30일 안에 뭐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상은 이겁니다. 기본상. 그죠?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중가산세도 있죠. 미등기 전매. 산출세계 100분의 80. 징수 방법 보통 징수. 여러분 이 100분의 80 있죠? 여기 최근에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갖고 이거 나왔어요. 1번 해가지고는 100분의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막 서비스 문제죠. 중가산세 80인데 100분의 50을 중가산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것도 정답으로 1번에 딱 하니. 그런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왜? 이놈 100분의 50이 어디서 많이 나오잖아요. 100분의 50이. 그러니까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니까 그래 50이 이러면 된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예라고 맞으라고 된 건데.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라 했죠? 고치수 나와. 납기시 5일 전까지 발부하면 되고 토지는 몇 월 달에 낸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항 고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데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안 내면 가산금 내시면 되고요. 너무 쉽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데 하도 많이 들어서 대답하는 거야. 여러분이 대답할 때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20만 원이면 7월달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아는 사람은 이것도 어려운 걸 못 맞춰요 이거. 근데 배고 자꾸 들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20만 원 7월달 이러는 거지. 모르는 사람 가서 물어봐. 20만 원? 몰라요. 몇 월달 그러면 몇 월달?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느는 거야. 일신, 의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살살 늘어나는 거죠. 빨리 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늘면. 시험 끝나고 늘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징수법이 원칙, 정부, 부가세. 날짜 언제 됐어요? 12월 1일부터 15일이고, 안 내면 가산금 부과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날짜는 똑같이 1일부터 15일이고,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나올 수 있고,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는 과표가 양도가액에서, 신고 납부죠? 예정신고.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허가구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부른 부는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죠. 등록세는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재산세로 가보겠습니다. 59페이지. 이런 문제 세 문제 나오죠? 세 문제. 뭐 올해도 세 문제 나온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민법 하시나요? 안 하나요? 아, 이제 안 해요? 아, 올해 걸단 안 하시는구나.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할 텐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후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여유있게 드시겠죠? 아, 이거 시간 안, 오늘 민법 안 하는데 천천히 먹어. 반주하는 거 아니야? 또 장날 여기 가가지고 저기 무슨 식당이야? 영어 식당이 거기가 전부 쳐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튼 내가 딱 그러는데 수험생들은 풀어주면 안 돼. 계속 학원을 쪼야 돼. 쪼여서 붙잡고 있어야 공부하지. 그러니까 막 학원에서 어떤 학원들은 막판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마지막 주 휴강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원들은 금요일까지 학원에 수업을 해요.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여러분 일주일 남잖아요. 공부 못 해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공부가 안 돼. 앉아가지고 막 우왕좌왕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시간 막고 막 스트레스만 받지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차라리 학원 와가지고 오전에 한 몇 시간 이렇게 정리해주나 그게 100배 나요. 그게 훨씬 나.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에 시험 보러 가는 거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게 기억이 제일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민법 개론 해주는 거야. 막 금요일 이때, 목금 때 막 정리해서.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 토요일에 시험 보니까 생생하죠. 싱싱하잖아. 금방 드는 거잖아. 이게 도움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주면 시간 나오면 자기 혼자 정리 못 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도 그냥 계속 쪼여서 학원에서 막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동안 민법 했으니까 오후에 뭐라도 해서 그만큼 민법 한 거지. 혼자 공부했으면 어린 택도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착 붙어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여기 있더만. 여기 뭐야. 독서도 있잖아.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어디 멀리 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다 가죠. 재산세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의, 성격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거기 과세 대상부터 보면 돼요. 자, 얘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도씨 얘는 기억할 거 없고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일반 상가 건물 등은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는데 뭐는 주택은 뭐다? 항상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 두 개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딱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없고 한꺼번에 간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해서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렇게 됐다. 아니면 이거를 가불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한다. 뭘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공동소유면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이거를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임을 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주택 얘기로는. 그죠? 근데 주택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과세한다고 했죠? 그럼 다른 애들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 내. 그럼 얘는 뭐다? 세금을 분산해서 내는 효과가 있다. 그럼 얘는 그게 안 된다.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얘처럼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세금을 어떻게 낸다고요? 요 세금 자체를 얘가 7월, 9월에 내니까 너도 이 세금 자체를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에 내라.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두 고지서가 두 번 나가니까 비용도 2배고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하자. 얼마? 2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그래서 주택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주택 얘기죠, 그게. 그렇죠? 자, 거기다가 주택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뭐 있다? 예를 들면 겸용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죠? 자, 겸용주택은 뭐라고 나와요? 한 동의 건물이냐, 한 구냐. 그래서 일부는 주거,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한 동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전체 한 동을 생각하면 전체 한 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되어 있다는 건 주상복합 같은 걸 말한다 했죠. 그럼 얘는 뭐다? 면적에 관계없이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다? 각각이죠. 그러니까 뭐?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얘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얼마 이상?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5대5까지는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인데 면적이 똑같아. 주택하고 상가. 그럼 전체 다 불러봐? 주택으로 본다.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원투룸이죠. 원투룸. 방이 여러 개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원투룸을 갖고 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혼자 가지고 있어. 그럼 재산세 나올 때 이 세금 계산할 때 이거를 이 각각 방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 얘기인데 요거는요 양도세하고 두 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둘이 달라요.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유리한 쪽으로. 항상 주택은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양도세는요 방이 12개예요. 원룸인데 개인 거 갑 앞으로 돼 있어. 얘가 이걸 을한테 팔면 이거를 각각을 주택으로 보겠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어요?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양도세는 뭐라고 나와요?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재산세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전체 금액이 과표가 되죠. 근데 주택은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의 뜻이 뭐예요?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각각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가구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때 토지 있죠, 토지. 각각으로 주택을 본대요. 그럼 이 토지도 이 각각의 주택의 부속 토지가 돼야 되죠. 근데 구분이 안 돼 있네. 얘 안 분하거든요. 자, 얘는 뭘 기준으로 안 분하느냐?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여러분,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 돼 있잖아. 뭘로 안 분한 거예요? 전용 면적을 한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그래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실제로 정답으로. 다가구 주택 각각 독립한 한 구 부속 토지는 그 건축물의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다? 다가구 주택이다. 겸용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또 뭐 고급 주택 얘기 나오면 중과세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고급 주택 중과세 없고, 별장 얘기 나오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그래서 별장도 뭐라는 게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결론은 재산세에서 주택과 별장의 차이는 세율만 차이가 있는 거죠.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로 가고 주택은 누진세율로 간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주택 얘기예요. 다 주택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문에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방세는 물세라겠죠. 세금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그 부동산 각각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 재산세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주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세 채가 있어. 1억짜리 세 채.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해요? 1억, 1억 이래서 세 개 곱해서 3억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물건별 과세라고 해요. 근데 예외가 있죠. 다 물건별인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게 두 개가 있어. 재산세. 뭐 있다 있어요? 대놓고 합산. 걔는 이름이 합산이라고 써 있어. 뭐? 그리고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잖아요. 합산. 이 두 개만 합산해. 나머지 절대 합산이 없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동일시군 내에 뭐죠? 납세 의무자가 동일시군 내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의 이 주택의 과세표를 합한 금액 이렇게 나온다니까.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주택은 따로따로 해요. 주택별로. 얘네만 합산해. 근데 그런 식으로 지문을 내요, 실제 문제. 그래서 정답으로 맞니 틀리 이렇게 낸다니까. 근데 그건 기본 개념이잖아. 얘는 합산 안 해. 얘네 둘만 합산해. 그죠? 얘는 합산. 나머지,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같은 토지인데 분리는 별도 합산 안 해. 왜? 두 개만 합산해. 그런 걸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기억할 때.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세율 같은 거 할 때 뭐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주택이 토지 건물 수가 다르대요. 그죠? 자,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자, 이렇게 물을게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낸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낸다. 맞아 틀려요? 그럼 맞아요. 다시. 자, 그럼 이 얘기잖아. 지금 그 말을 해석하면 둘이 다르면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시가 표준을 안분해. 맞죠? 자, 아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아, 금방 맞다며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자르면 왜 못하는 거야? 자르면. 세율을 어떻게 곱해? 각각의 과세 표준에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안분해서 낸다며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여기까지 내요. 뭐라고?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내면 이걸 틀린다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이걸 왜 틀린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해서 간다며. 요거는 맞춰요. 자르면 못 맞춰요. 시험 처음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럼 초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열변을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그렇게 한다니까?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세액을 산출한대. 해놓고서는 여기서 물어보면 뻥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면 기출문제 같은데 다 나와요. 지금 한 얘기들이 다 언급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말해서 외워서 맞췄는데 이렇게 시험에 내면 아는데 못 맞춘다니까. 왜? 문제로 나오면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구나. 이게 작업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지금 안 느는 이유는 이 작업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7, 8, 90에 그때만 문제풀이만 잘해도 평균 20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때 가면 이제 연습을 하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답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6월달, 다음 달까지 모의고사 평균 40점 이상만 맞아놓으면 40에 54이면 맞으면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욕심 부릴 거 없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30 나오면 뭐, 다음 달에 40점, 45점 맞으면 되지 뭐. 그럼 7, 8, 90에 20점 올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막, 그저 모의고사 보면 막 짜증내면서 뭐, 아, 나 막, 왜 그렇게 승리하니까 막 40점 맞아, 40점. 그 모의고사 평균 40점 맞다고 막 짜증내는 거야. 잘했잖아. 4월 달에 40점 맞을 때 잘한 거잖아요. 벌써 40점 맞았잖아. 4월 달인데. 근데 막 짜증낸다. 40밖에 못 맞았다고. 아, 그 밑에 20점, 25점 어떡하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하여튼 자랑도 막 그런 식으로 자랑해. 막. 잘났다고 막. 나 평균 40 맞았다고. 자랑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짜증내는 거야. 하여튼 안 돼. 여자들은 안 돼. 하여튼. 남자도 그런 얘기 안 해. 여자들이 꼭 그래.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아, 나 미치고 막 인상 쓰고 막 왜 그러니까. 아, 막 무슨 40점밖에 못 맞았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옆에 25점 가만히 있어. 막 그게 수있 나 한강 가야 돼. 말아야 돼. 멀어서 갈라나 몰라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안 된다니까. 그죠? 자, 대상 보세요. 59페이지 밑에 과세 대상 토지 나와 있고 넘어가시면 되고. 주택 나오죠? 그죠? 주택.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겸용주택 나오잖아요. 60페이지 1번. 거기 뭐라고 기억? 한구, 한동 그랬죠. 한구 그럼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한동 그럼 뭐다?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되고. 다가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가구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하여튼 우리 지방세에서요. 경계 불분명 그러면 도시지역 안팎 구분 없이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 지방세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래요. 그러면 맞았다고 그래요. 왜? 양도세가 그게 나오거든요. 양도세는 왜 비과세 할 때 5배, 10배 구분하죠. 근데 지방세는 그런 거 없어요. 불분명 그럼 무조건 뭐야? 10배 그러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뭐 있어요? 과세 대상 토지 구분이 나오는데 일단 얘가 이제 대상 금방 또 했죠. 자, 취득세도 보겠습니다. 얘는 뭐였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는 뭐 기억하라고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관하여 과세한다. 광어권, 어권, 출원, 면제, 개득이고 임목 하나 있고 각종 형권, 골콘, 승종요. 그죠? 등록세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재산세 금방 했고 종부세는 대상이 뭐라 했어요? 별도 종합주택. 이때 금액이 얼마나 있죠?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한다.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만 세 번째가 네 번째 하고 있는 거 이거. 아까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할 때도 이제 다시는 안 물어볼 줄 알고 대충 하는 겨. 신경 안 쓰고. 지금 또 물어봐도 또 버벅거리잖아요. 별도 종합 주택 얘기를 지금 내가 세 번이니까 네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첫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신경을 써서 들어야 기회가 남을 거 아니에요. 대충 흘러들으면 듣자마자 그냥 일리 통과해서 각이 나면 다행이야. 여기서 그냥 튕겨. 들어가지도 않고. 반사를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렇죠? 양도세는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뭐 기억하시라고? 임차권은 뭐, 등기된, 기타 자산은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각종 형권 있고요. 토건, 부기, 묵구, 주식 따로 가고, 파생상품 따로 간다. 뭐, 그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쪽 61페이지 이전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다는 못 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사실은. 토지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가 사용한 용도가 다른데 세율을 똑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해서 분리과세는 다시 뭐가 있다? 고율 분리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있고 이때 고율은 4%를 말하고 저율은 0.07과 0.2%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뭐 있어요? 오굴개는 비싸다. 그랬죠?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높은 세율로 간다. 오굴개.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농지가 있고, 그 다음 뭐 있다? 목장용지가 있고, 그리고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0.2%에 공장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에서 쭉 나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해도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그랬죠. 얘는 개인과 법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농지는 분리과세를 뭐만 맞으면 된다? 어느 지역에 농지가 있느냐. 요거만 맞으면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만약 경작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종합합산이에요, 무조건. 분리별도 아닌 건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경작을 하지 않은 분리과세 안 해줘. 그럼 뭘로 가? 종합. 자, 그럼 위치만 맞으면 돼요. 자, 농사는 시골서, 도시에서. 어디 지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 시골이 뭐 어디래? 특광시, 군 중에 어디를 시골이라고 한다? 군 지역이죠. 그죠? 군, 읍면 지역, 분리과세. 또 뭐 있어요? 도시 지역, 밖하고 안에 있다. 어디서 농사 지는 게 일반적이다? 밖에서. 분리과세. 안에서는 도시 지역은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개발이니까 보전하고 농사 안 짓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목적이니까 원래는 종합합산인데 도시지역 다 개발하는 거 아니라 있죠. 일정 공간은 녹지공간 보전하다.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요 안에 있으면 주구장창 농사만 져야 되니까 분리과세 준다 그랬죠. 여기는 여기만. 여기 주상공에 농지가 있으면 뭘로 간다? 얘는 종합으로 가겠죠. 자, 이런 얘기고. 법인단체는 원래는 종합이에요. 왜? 농사는 개인이 짓는 게 일반적이라겠죠? 근데 얘들도 예외적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5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만 져라 이거야. 이제 왜 고령화 됐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그다음에 법인이 뭐야? 한국농어총무사. 이게 한일이 그죠? 농사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자가 시설에 있는 사람 먹고 살라고 농사 짓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매립간척한 경우. 그다음에 종중.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종중이에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와 임야는 뭐예요? 분리과세죠. 시험에 잘 나오죠. 종중은 비영리 단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나 임야 같은 걸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나중에 시험 보면 이게 잘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종중. 여기서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축사 같은 걸 말한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 했죠? 똑같이. 자, 얘 냄새 많이 나죠? 그럼 어디 시골에 있어야 도시에 있습니다. 시골. 그러니까 어디?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되고 안에서는 개발이 덜 된 지역.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사람이 과밀화 안 돼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있다 했어요? 냄새 많이 나니까 무제한 안 해주고 면적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일정 기준 면적 이내 된다. 자, 이거 나오면 제가 말했죠? 내가 딱 하나만 외운다. 그럼 뭘 외우라 했어? 초과는 종합이다.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오는데 문제 지문에 기준 면적을 초과한대. 그럼 무조건 종합이에요. 뭔지 몰라도. 뭐라고 나오냐? 초과는 종합이다. 제가 말했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지금 여기 앉아 수업을 들은 이상은 얘는 기억해야 돼. 얘는 예의상. 그죠? 시험 문제 풀어서 군 공장 용지가 군 지역에 주거 지역 등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다. OX. 아, 무조건 X에 뭔지 모르지만. 왜? 면적 초과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 정답이야? 종합. 분리 그랬잖아. 그럼 틀렸어요. 군 지역이 공장 용지가 신경 쓸 거 없는 거지. 왜? 초과라고 난 무조건 종합이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이면은 뭐라 했어요? 이면은 외울 거 없다 했죠? 그냥 뭐라 했어? 내가 이거 뭐 찾는데 뭐가 지정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라 했잖아요. 그래서 임야사는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거 지정되면 내 건 개발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였죠? 분리과세. 그건 외울 것도 없어요. 공장용지도 얘도 냄새 많이 난다 했죠? 그죠? 왜 중화공업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럼 얘는 시골에 있어야 돼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시골 어디?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용도 지역 중에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죠.
그리고 산업단지 있을 때만 분리가세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만약에 이를 공부하면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왜? 자, 공업지역이죠? 자, 그럼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죠? 근데 여기는 생계형 공장이라 했죠? 그래서 원래 얘가 분리가세니까 분리가세 아닌 지역에 있으면 얘는 종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간다 했죠. 별도. 왜? 생계형 공장이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가요? 별도 합산이에요. 그거 만약에 좀 공부한다 치면 이런 걸 특이한 애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다 종합으로 가는데 얘는 별도로 가. 왜요? 주거지역에 봉제 공장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경 공장이니까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장갑, 목장갑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TV 보니까 어디 무슨 나오는데 목장갑 만드는데 할머니 그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70몇이야. 그 공장이. 전부 다 할머니들이에요. 막 70, 80 막 이래. 근데 그 목장갑 만드는 일 하시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왜? 그 연세에 어디 가서 일을 못 한대요. 근데 거기는 자기들 다 받아줘가지고 일을 하니까 돈을 좀 버니까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자기 용돈 쓰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할머니들이 막 젊으세요. 왜? 일하고 돈 버니까. 그죠? 근데 다 목장갑 하는 거야. 힘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냥 이게 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전부 다 할머니 전문가야. 하도 오래 가셔가지고. 자, 그런 거죠. 생경 공장은 뭐 했나? 별도 해주겠다. 얘도 냄새 많이 나니까 면적 제한이 있어요. 기준 면적 이내되고. 초과는 뭐겠어? 종합이겠죠. 그죠? 여기는 뭐 교재 많이 난다 했죠. 여기 대표적인 게 염전이에요. 염전. 교재 이력집 있는 것도 하죠. 하나만 기억하면 얘 기억하면 염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이력집이 있어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걔네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얘는 뭐 아주 잘 나오죠. 염전. 최근에도 나왔고. 그죠? 염전은 0.2% 조율 분리가세. 별도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건물 있죠? 이 도로 양쪽에 건물 있잖아요. 얘들은 싹 다 뭐라고 하면 돼?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상가 갖고 계시면 세금이 뭐가 나와? 토지가 별도 합산으로 나와요. 그죠? 별도 합산.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건물이 없는데도 건물 없으면 여기거든요. 없는데도 종합 안 하고 별도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예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도 자동차 운전학원 나왔죠. 그런 것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다 종합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이거 외우라 했죠? 나는 이거 있죠? 나는 잡초다. 이거요. 그래서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그래서 외롭지 않다겠죠? 왜? 이 모질한 애들이 같이 있어. 종합. 그래서 종합이다. 결론 안 되면 이거 외우라는 거지. 지금 한 거 다 때려치고 안 되면 저거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야. 자, 여기서 뭐예요? 하나만 외우면 뭐라고요? 초과는 종합이다. 이러면 되고. 그다음 잡초. 나훈아가 그래. 나훈아가 나는 잡초다 그랬죠.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이렇게 된 거죠. 아까 보니까 어디 오다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 한다고 붙여놨더만. 그죠? 천안에서. 아, 나훈아 콘서트 딱 하잖아요. 그 매지, 5분인가? 5분 아닌 매진데 그냥 바로. 나훈아, 그러니까 옛날 언니들 막 다 나훈아 보러 가는 오빠 가서 하는 거야, 이제. 오빠, 그죠? 난 조용필 콘서트, 이선희 콘서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이선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선희 콘서트를 가창력 끝내줘요, 노래하는 거. 이문세 콘서트를 작년에 갔었는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뭐랄까, 제 느낌에 약간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 막 춤도 추고 막 하고. 그죠? 근데, 이 콘서트는 제가 재밌지, 또 이승철이랑 걔네가 재밌다. 싸이 이런 애들. 재미는 걔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는 근데 이선희가 잘하니까 보고 싶어요. 근데 가끔 한번 여러분이 시험 끝나걸랑 혹시 있으면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생각보다요. 김재동이 토크 콘서트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한번. 야, 걔 진짜 말 잘합니다. 원래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몇천 명 앉혀놓고 혼자 떠드는 혼자. 그것도 노래도 아니고 이걸로 하는 거야. 그걸 2시간 반을 해. 원래 2시간이야. 안 끝나.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해? 주제 하나 정해놓고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질문하면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줄줄줄 연결되면 너무 재밌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보면서. 야, 말 잘하긴 하지만 2시간 어떻게 제 듣나 했더니 2시간 반 동안 언제 시간 가는지 몰라. 말을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거 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말 진짜 잘해요. 지금 기억난다니까 거기 있다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으면 맨날 술 먹고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내지 말해. 그냥 좋게 생각을 해. 내가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네. 개가 술도 먹고 말도 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리모컨도 자기가 누르고 소파에 누워서 잠자고 그런다는 혼자. 그 집도 찾아온대. 알아서 술 먹고도. 얼마나 신기하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래. 그래서 어이가 없다 진짜. 그러면 편하대. 그러면 뭐 제가 왜 술 먹니 신경 쓸 거 없대. 신기하다는 거. 그러면 내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거요. 야 제가 말도 안 해? 몰라? 아이고 걸어다녀 지가. 시청하니까 또 대가 시쳐. 대소변도 잘 가린대. 그래 뭐 이렇게 대소변도 잘 가린대. 그러니까 하면 편하대. 막 그런 식의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죠. 요즘에 눈가네요. 가려고 한 번 하는데 가야 되는데. 그죠? 콘서트 많이 하거든요. 가끔가다. 그죠? 몇 개 있는데 비싸긴 해요. 근데 보통 막 기본이 조금 하면 10몇만 원, 좀 뭐 알석은 1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김제동이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걔는 똑같아요. 콘서트 금액이 똑같아요. 원래 알석은 15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걔는 다 7만 7천 원이야. 천석이 다. 왜? 나한테 여기 왔다는 건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나한테 이것하라고 제일 먼저 자기한테 예약을 한 사람이래.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데 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 앉으라는 거야. 먼저 있으니까.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있으니까 저 뒤에 앉으라는 거야.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신기하죠? 금액이 똑같아 걔는. 그러니까 뭐 알석 15 이런 게 없어요. 7만 7천 원이야 다. 알석도 7만 7천 원이고 저 뒤에 꼭대기 7만 7천 원이야. 천석이 다. 걔는 사고방식이 틀려요. 신기하죠? 갈 때 떡을 줘요. 나가는데. 끝나고 나면 떡을 다 맞춰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고생했다고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갈 때 먹으라고 떡을 나눠줘. 김제동이는. 신기하잖아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얘는 사고방식이 틀려요. 내가 그래서 콘서트 보고 나서 야 저놈이 참 애가 좀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같으면 그 7만 7천 원 받겠어요? 왜냐면 금액이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도 볼 사람 다 보거든요. 돈 차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걔는. 똑같이 받아. 전석이. 그 다음 처음에 내가 늦게 가서 7만 7천 원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앞에도 7만 7천 원이야. 요 앞에 앉아있는 다. 그 걔만 그런 거 걔만. 말 잘하고 똑똑하죠. 사과음식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서 노래 잘해요. 김광석 노래를. 김광석이 걔를 좋아하는데 노래 딱 하나만 해. 김광석 노래만 해. 기타 치고 노래해요. 어우 잘해요. 그 애가 엄청 작아요. 양복 입고 왔는데 진짜 작아요 걔. 내가 반밖에 안 하나 봐. 야 노래는 잘하더라고.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지금 말고 또 가서 또 예약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또 주말에 그런 거 보지 말고 공부 딱 합격하고 나서 딱 깔끔하게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남은 기간. 그래야 올해 주말에 그냥 깔끔하게 술 먹고 깨우나게 할 거 아니야. 떨어져가지고 아이씨 이러고 이기지 말고요. 제발 좀 부탁인데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자 이건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100분의 2의 미달음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어. 그죠? 얘가 건물이고 얘가 부속 토지예요. 원래는 건물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인데 얘는 종합을 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데 얘가 100원이면 얘는 2원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 말은 건축물은 맞는데 그 건물에 비해서 건축물 가격이 토지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는 건물 부속 토지인데도 뭘 안 해주겠다는 거야. 별도 안 해주고 종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조심할 것마다 부속 토지 전체가 아니고 그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만큼은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굳이 얘기하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건물 부속 토지니까 뭘로 간다는 거야? 별도로 가겠다는 거지.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왜 건물 부속 토지인데 별도 안 하고 종합이에요? 무허가라 그래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잘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둘 다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로 둘 다 종합을 하니까 잘 나오고 나대지 잡종기는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니까 뭐요? 종합으로 가는 거고 초과는 뭐고? 종합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이렇게 했지만 공부는 어떻게 해라? 초과는 종합이다. 탄력 받으면 나는 잡주다. 남들 2% 쪼쪼 이거 하고 그리고 탄력 받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오글개는 비싸다. 이쪽에 가는 거지. 위에부터 쭉쭉 외우면 여기를 포기하게 돼요. 그럼 얘는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왜? 얘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61페이지 표 있잖아요. 박스표. 그거만 보시면 돼. 농지 나오죠? 그 있잖아요. 군 지역이 있으면 되고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안에서는 어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있으면 분리과세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표만 보면 되는 건 뭐 지금 한 얘기죠. 넘어가서 법인단체 소유농지 원칙은 뭐래요?
종합합산이죠. 근데 예외로 분리과세 나오잖아요. 거기 뭐 농업법인, 한국농어총, 사회복지사업자, 아메리칸처, 종중 이게 돼 있고요. 목장용지도 어디? 시골에 어디? 군 지역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되고 안에서는 어디? 개발과 녹지 지역에 있으면 되는데 전부 다 기준 면적 이내 되고 면적 초과하거나 하면 무조건 뭐고 종합으로 갈 테고 그 얘기잖아요. 이에 나오죠. 특정 목적이어서 뭐 종중수요,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지구내, 제한보역, 기타 등등. 그러니까 무조건 임야는 뭔가 지정되고 하게 되면 내 임야 개발이 제한받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장용지도 냄새나니까 어디? 시골에 군 지역에 있으면 되고 시 지역 이상은 어디요? 공장지라고 지정한 지역인 어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있으면 분리과세.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생경공장인가 뭘로 한다? 별도 합산 그랬잖아요. 주택산업 공주투자액제 0.2%. 거기 보면 이 니은번에 뭐라고 돼 있어? 염전 나오잖아요. 염전. 사실은 거기 있는 애들이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여튼 염전이에요. 염전. 니은하고 그 다음에 미음 있죠. 미음. 여객자동차 및 분류 터미널 등. 적어도 그 두 개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죠. 공부를 한다 치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봐요. 또 얘들은. 그죠? 고율본에서 5고6개는 비싸다. 그죠? 그랬고. 별도는 뭐 건축물 부속토지가 별도인데 그 2번에 사업용 토지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건물이 없는데도 별도 주는 거 있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거 뭐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니까요.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2번, 3번, 4번 있죠. 걔들이 다 시험에 잘 나온 지문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얘가 나왔었는데 그때 자동차 운전학원용 나왔고요. 그 다음 뒷장에 3번 있죠.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리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다 과거 기출됐던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포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째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무리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 풀면서 지문 정리하고 요 몇 개 외우고 하다 보면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은 나 잡초서 있고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 그 부분만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문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욕심부려서 막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난 잡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그 납세의무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